북한의 장남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독침에 의해 피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남이가 딱 감시 받는다. 그리고 24시간 받는다. 감시자들이 왁 쓸어갔다가 또 싹 없어지고 할 때는 너무 공포를 느낀다. 예, 저 김정남이 이제 지난 한 5년간 북한 당국의 아주 끈질기고 아주 치밀한 감시를 이제 받아온 결과 이렇게 참담한 암살을 당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장성택과 김정일이 살았을 때에는 북한과의 커넥션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감시당할 이유는 없죠. 하지만 김정일, 장성택이 차례로 죽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북한하고 단절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북한 지도부는 김정남을 북한으로 끌어오는 게 제일 안전한데 김정남은 이제 그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완전히 이제 집중 감시를 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김정남에 대해서 뭐 동선 파악은 물론이고 또 이제 김정남의 뭐 핸드폰, 노트북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다 해킹을 해서 매일매일 아마 뭐 하는지 아마 감시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다가 아마 최근에 김정남이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결단을 내리는 징후가 보이니까 이건 아마 이제 북한 지도부가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정교한 어떤 암살 방법이 아닌 지나가다가 사고 나는 식으로 이렇게 막 죽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주 북한의 어떤 그 암살임이 더 드러나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북한 주민을 지켜보는 눈, 북한의 감시자들. 네, 북한은 24시간 365일 주민들을 감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만갑에서는 북한에서 감시를 당한 그 주민들의 이야기는 물론이고요. 감시를 직접 했던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북한 감시자들의 이야기 기대해 주세요. 강찬호 선생님, 네. 감시가 이토록 심할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아마 전 세계에서 북한처럼 감시를 한 나라는 없을 겁니다, 아마. 정말 모든 국민의 숟가락까지 된 나라가 북한이니까. 아니, 그 뭐?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말단 조직은 인민반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 인민반장은 거의 뭐 대놓은 간첩, 그러니까 끈악풀이죠, 완전히. 그러니까 대놓고 이제 감시를 하고 있고 그 보안부 보위부에 보고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국가안전 보위부는 비공개로 끈악풀들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간에 뭐 5명이 1명씩, 3명이 1명씩 뭐 보위부 스파이가 있는데 누가 스파이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위부는 인민반장을 통해서 수집하기도 하고 또 각자가 파견한 그 끈악풀에 의해서 이제 수집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타켓이 되는 사람들 감시 대상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3중, 4중으로 이제 감시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북한에 있을 때 저한테 가장 친한 친구가 저한테 별말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별말을 다 했는데 그게 보위부로 다 들어갔어요. 북한은요 시스템상으로 모든 북한 주민은 감시자가 되어야 되고 또 감시를 받아야 되는 그 책무를 지니고 있어요. 자기도 감시자고? 그렇지. 이걸 법적으로 규정한 게 바로 북한 김일성 족속이 우리 북조선의 지상의 법이라고 한 당위 유사상 체계 확립이 10대 원칙이에요. (10대) 원칙을 지켜야 생명권과 생존권을 가져요. 그거, 그 10대 원칙의 64항 마지막 점까지 요구하는 게 뭔지 알아요? 수령과 전 사회의 인적 관계를 맺는 모든 게 다 감시 대상이 되고요. 대상이. 모든 북한 주민은 그걸 감시할 뿐더러 자기도 감시받고 자기가 감시한 걸 또 보고해요. 그 보고하는 펼쳐놓은 마당이 바로 생활총화예요. 모든 주민이 주, 월, 분기, 년이면 당원들은 당 생활총화 모든 근로자한테는 자기 조직에서 다 근로자한테 생활총화를 해야 되는데요. 애들도 한다면서요, 학교에서? 다 하죠. 애들도 하죠. 소년단도 다 하죠. 거기서 참 묘하게 해놨어요. 자기 비판만 하면 안 치질 않아요. 일어나서 생활총화 시키고선 남이 비판을 꼭 해야 앉아요. 남용. 아시죠? 예, 맞아요. 나 비판 및 호상 비판을 해야 내 할 일 다 했구나 하고 자리에 앉을 수가 있어요. 누구를 찍어서 욕을 해야 되는 거네요. 무조건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요. 아주 그 나쁜 사람으로 찍혀요. 근데 잘못한 게 없는 사람한테도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는 거죠. 만들어서라도 해야죠. 이야.
선생님, 그러면 그 네. 감시하는 게 일반 주민들보다는 고위층으로 갈수록 더 심하겠네요. 아이고 더 심하죠. 이게 김일성 족속이 뭐라고 말했냐면 충신도 곁에 있고 간신도 곁에 있고 배신자도 곁에 있고 뭐 안 믿는구나. 이거를 연구처럼 외우는 거예요. 자기 가까이 올수록 배신자도 날 확률은 높고 뭐 그잘나게 노는데 왜 배신자가 없겠어요? 그잘나게 노는데 이짝이 충신이 될 확률도 높다는 거예요. 네. 올라갈수록 제일 그 감시가 심한데 이거 저게 집중적으로 내가 신뢰를 들면 황장육 김덕홍 선생님이 정치망명할 때 그걸 모의하는 거를 다 바깥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아, 네. 너무 더 총이 심하고 하기 때문에 그 상위로 올라갈수록 모든 상위층 1%를 감시하는 게 바로 중앙당 조직 지도부 직속의 창강 안전부라는 거대한 비밀 기구예요. 걔들도 서로가 또 감시할 거 아니야. 그 안에서도. 그렇지요. 그 아주 요상한 나라를 유지하자니까 네. 그런 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한 365일을 감시를 당하는 북한 주민들인데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요 더 철저하게 감시하기 위해서 주민들 사이에 밀정을 심어놓는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람을 밀정으로 심어놓을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3위가 조선족 보따리상, 2위가 진료소 관계자입니다. 조선족 보따리상과 진료소 관계자가 3위, 2위에 있는데 네. 박현숙 씨, 네. 이런 사람을 밀정으로 심어놓는 이유는 뭘까요? 원래 북한의 조선족뿐 아니라 한족도 이렇게 북한 보위부의 그 정보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밀수를 해야만이 생계를 유지해요. 그 압록강 그 자체가 압록강 두만강이 그 사람들이 생계 그 목적인데 그걸 통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려고 보니까 북한 보위부가 너네 이 여기 밀수를 하겠으면은 우리 시키는 일을 해야만이 한다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밀수를 하고 그다음에 그 마을에 북한 여자 아니면은 조선 남자, 북한 남자 와서 무엇을 넘겼으며 무슨 일을 하며 무슨 말을 했으며 한국에 갔으며 그 가서 몇 명이 오며 하는 걸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적어서 이제 그 반탐이나 그런 데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웃으면서 밀수를 하고 뒤에 돌아앉아서는 누기 오늘에 와서 뭘 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신기해요. 예, 아무튼 그리고 뭐 진료소 관계자를 밀정으로 삼나요? 왜? 이게 북한의 모든 중요 기관들은 직료소가 다 있어요. 공장도 그렇고 구급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직료소들이 다 있거든요. 네. 사람들이 아파가지고 직료소에 가면 친찰도 해주고 스킨십도 있고 하니까 이 무장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말하다가 잡담도 하면서 자기 그 무슨 속 생각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걔네 직료소에 앉아서 혼자 뭐 이렇게 준이들 같은 거 병 봐주는 것들은 한 90%는 보위부 밀정이라고 예. 봐도 둥탈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북한에서 밀정으로 삼는 베스트 3에서 1위는 무엇일까요? 처음에 딱 든 생각은 과학자였거든요. 예. 왜냐면 많은 이제 무슨 어떤 기밀이나 이런 걸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군 관계자일 것 같아요. 왜냐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배신을 하거나 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아, 이거 정답 같다. 큰 문제라.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위는 바로 유치원생 아이들. 네. 유치원생 아이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봐요. 이해가 말도 안 된다, 되지만. 제가 학교 때인데 고등학교 때 이제 비사 그룹바 금년에 붙었어요. 근데 첫 왔는데 유치원인 거라. 유치원 가서 물어본 거야 애기들한테. 저녁 뭐 먹었어요? 저기 영화 뭐 봤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라. 그러니까 애기들 다 말한단 말이에요. 어제 고기 무슨 고기 먹었어요? 하는데 북한은 돼지고기밖에 없답니까? 근데 돼지 어느 동네에서 하나 잡으면은 지원돼지 몇 킬로 맞추고 몇 킬로 어느 집 어느 집 하는 거 다 나와요. 조사 딱 해보니까 그 집은 돼지고기 안 사간 거라. 예. 그래서 딱 내려졌는데 소고기 먹었거든요. 그래서 하루 아침에 자고 깨어났는데 집 안 가족을 다 실어갔더라는데 소고기 하나 먹었다고. 그게 시범껌이랑 시범껌이 걸리는 거라. 아야. 우리 동네에서 지금 한국 드라마를 봤어요. 근데 이제 잘 때 봤으면 모르겠는데 같이 보다 나니까 이제 그 보이부가 이제 그 집이 딱 들이쳐가지고 그랬는데 부모님들이 딱 모른다 했는데 애기 보고서 야, 너 뭐 봤어? 이러니까 그 천국의 계단 봤다고. 그 이모가 막 웃는 거 봤잖아. 그리고 아빠가 저 개짝에다 넣은 거 말하지 말라 했는데 해가지고 봤는데 거기 CDR이 진짜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싹 잡아갔어요. 대박이다. 감시 얘기하면 뭐 끝도 없죠. 김명지 씨는 선배들 중에는 북한 갔다 온 사람 없습니까? 계시죠. 경기하러? 있어요? 북한에서 뭐 감시받았던 적이 없어요. 90년대 초반에 이제 그 북한과 이렇게 친선 경기도 이렇게 하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 선배님들 갔다 오시고 나서 이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호텔 이제 들어가면 어쨌든 비품이라는 게 정해졌지만 또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렇지. 아, 야, 여기 추운데 이불 하나 없다, 야. 이러잖아요. 그러면 정말 1시간 뒤에 이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예.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친절해. 이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부족한 거를 가지고. 전화를 안 했는데도. 네,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버벅이다. 그래서 한번 시험을 해봤대요. 야, 여기 베개도 하나 없다, 야. 야, 여기 베개도 하나 없다, 야. 정말 1시간 뒤에 베개를 갖다 주는 거예요. 강철원 대표님, 정말 북한에서 호텔에서도 도청을 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그 여관을 제한 호텔은 전부 다 외국인들이 사는 네. 개념이기 때문에 100%도 도청을 한다고 봐야죠. 외국인한테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고려 호텔 같은 경우에는 4층이 전혀 없어요. 소는층도 없습니다. 이게. 그러더라고요. 보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위성이 한 개 층을 아예 인대내가지고 좁은 도청기구를 갖다 깔아놓고 다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텔에서 그냥 자기 얘기한다는 것은 나 잡아가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절대로 호텔에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호텔에서 입을 뚝 닫고 있나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죠, 그냥. 예. 이해가 있어요. 네.